이부키 케이타는 일본 도쿄시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소년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침에 늦잠을 자다가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깨어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자 어린 시절 친구인 아카네와 통화하게 되는데 아카네는 그가 그 시간에 자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통화 중에 아카네는 케이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며 밥을 먹고 학교에 제 시간에 가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카네는 기차역에 늦게 도착하여 출근길 열차를 놓칩니다. 그날 아침 후에 이부키는 아파트에서 나와 마유를 만납니다. 그의 건물 이웃입니다. 이부키는 그날 아침 누군가가 구급차로 병원에 급히 후송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몇 분 후 이부키는 아파트로 돌아와 아카네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이부키는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이부키는 같은 반 친구 야마다 리사를 만나고 리사는 그가 지각했다고 알려줍니다. 다른 한편 신원 미상의 남자가 상점에 들어가고 감시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촬영하여 대형 화면 앞에 앉아있는 또 다른 수상한 남자의 통제해 얼굴 인식을 실행합니다. 이어서 야마다와 이부키는 수업에 지각하여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학생 모두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자리에 앉자 야마다는 같은 반 친구 카사이가 결석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른 한편 이상한 소녀가 개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이부키는 바쁘다는 핑계로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후 그는 학교를 나와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습니다. 해질 무렵 이부키는 자전거를 타고 도시의 한 지점으로 가서 장벽을 넘어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떤 곳에서 저녁을 사서 아파트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기차역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보고 그녀를 보고 놀랍니다. 다른 한편 야마다의 친구 시즈카는 야마다에게 여동생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야마다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며 야마다 역시 그 사람을 보고는 도플갱거에 대한 농담을 합니다. 이부키는 자전거를 타고 아까 그 여자가 탄 기차를 쫓고 있습니다. 몇 초 후 기차가 이부키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속도를 내면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쫓고 있는 여자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날 이부키는 아카네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준비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수업에 가서 이부키는 야마다가 전날 자신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부키는 야마다에게 사고나지 말라고 말하고 야마다는 이부키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날 후에 이부키는 기차역에 가서 어머니의 닮은 꼴을 찾을 수 있을지 기다립니다. 잠시 기다린 후 그는 평소 저녁을 사러 가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부키가 식사를 살펴보는 동안 이전에 이상한 여자아이였던 쿠로가 음식을 사 먹으러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음식값을 내려고 돈을 꺼내자 음식 판매원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 결과 그녀는 슬퍼 보입니다. 쿠로는 오랜 시간 걸어온 뒤 허기가 져 보이고 이부키는 쿠로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음식을 준다. 쿠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식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개와 함께 음식을 급히 먹는다. 몇 분 후 이부키는 도플갱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리고 쿠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이부키를 바로잡는다. 대신 쿠로는 도플갱거가 존재하며 테라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 사람의 세 가지 버전이 행운 수치가 다르게 존재하며 만약 서로 만나면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죽게 된다고 덧붙인다. 남은 한 명은 죽은 다른 두 도플갱어의 행운을 흡수하게 된다. 잠시 후 야구 배트를 든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 쿠로의 머리를 배트로 치고 쿠로를 감싸려는 상인을 공격한다. 남자가 쿠로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이부키가 그를 저지하고 행상인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부키는 적보다 능숙하지 못해 쓰러집니다. 쿠로는 이부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고 낯선 남자가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서 일어섭니다. 또한 낯선 남자는 쿠로를 모토츠미타마라고 부르며 야구 배트로 공격합니다. 쿠로는 상대보다 훨씬 작지만 그의 공격 대부분을 쉽게 피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여 이부키는 멀리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쿠로에게 급격히 불리해지며 그녀는 상대에게 얻어맞고 목이 졸립니다. 쿠로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그녀는 간신히 일어서서 상대에게 일련의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싸움을 순식간에 끝냅니다. 전투 후 쿠로는 이부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이부키는 호기심에 쿠로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때 쿠로는 자신이 모토츠미타마라고 덧붙이며 이부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몇 분 후 쿠로는 자신의 오빠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저녁 쿠로는 야마다가 다른 2명의 사고 희생자들과 함께 뉴스를 통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이부키는 학교에서 뛰쳐나와 야마다의 죽음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그날 후에 마유가 길을 건너려다 채 치여 죽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부키는 충격에 휩싸이고 쿠로는 마유가 뿌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뿌리라는 개념이 이부키에게는 생소했고 그는 쿠로에게 그 의미를 질문합니다. 곧 마유의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하지만 딸이 길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날 저녁 이부키를 공격한 수상한 남자는 시시감이라는 일족의 남자 세이지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세이지와 현장에 있는 다른 남자들은 모토츠미타마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벌 랜드라고 불립니다. 또한 세이지는 그 남자가 쿠로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곧 세이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 남자를 죽이고 쿠로를 찾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그의 테라를 빼앗기 위해서죠. 다음날 이부키는 마유의 장례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유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녀를 보았다고 말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현재 시간으로 돌아와 마유의 엄마는 통곡하고 이부키는 최근 사망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그는 야마다와 마유가 과거 자신과 닮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과거 살아있을 때 자신과 닮은 사람을 본 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후에 아카네는 출근길 기차 안에서 이부키의 차가운 태도에 대해 걱정합니다. 수업 중에 이부키는 쿠로가 전에 말했던 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 때문에 선생님 말씀에 거의 집중하지 못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그를 만나 야마다의 죽음으로 우울해하는지 묻습니다. 이부키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선생님의 설득에 따라 최근 자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에 이부키는 혼자 앉아 선생님이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카네가 불을 끄지 않고 외출했나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이부키는 쿠로가 자신의 부엌에서 배추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를 보자 쿠로는 놀라서 이부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알고 보니 쿠로는 이부키의 개가 이부키의 냄새를 기억해서 이부키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부키는 아카네가 자신을 쿠로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여기서 아카네는 쿠로가 쓰러졌고 이부키가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대답합니다. 아카네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부키는 쿠로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며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이부키가 그렇게 말하자 아카네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고 쿠로는 이부키에게 사과하며 즉시 집을 나갑니다. 쿠로가 떠난 지 몇 분 후 이부키는 아카네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며 자신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밖에서 먹었다고 덧붙입니다. 이부키의 부탁대로 아카네는 집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부키는 혼자 집에 앉아 아카네가 전에 사온 음식을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이부키는 도시에서 쿠로를 찾고 얼마 후 공원에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한편 세이지는 부하들과 함께 쿠로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는 상관인 히우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 테라를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쿠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이부키가 준 음식을 먹고 쿠로는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 와중에 이부키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 쿠로는 전에 이미 설명했다고 대답합니다. 곧 쿠로와 이부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데 쿠로는 모토스미 타마스가 존재의 균형을 제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쿠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동일한 양의 테라를 받는다고 설명하며 인간의 영혼은 운명에 의해 셋으로 나뉜다고 덧붙입니다. 각각의 분열된 영혼은 다른 양의 테라를 지니고 있지만 도플리너들이 만나면 약한 2개는 시스템의 힘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분열된 영혼은 모든 행운을 흡수하여 마스터 루트가 됩니다. 쿠로가 이부키에게 설명을 마치자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죽이러 가겠다고 말하고 이부키의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쿠로가 떠나려는 순간 둘은 세이지의 부하들에게 포위되고
세이지는 쿠로에게 자신의 테라를 흡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어서 이부키는 세이지의 부하들을 손쉽게 물리치고 쿠로의 몇 대의 공격을 받은 부하들은 모두 쓰러집니다. 그 사이 세이지는 직접 나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부키를 공격합니다. 세이지는 익시드라는 특수 기술을 사용하여 쿠로에게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하며 이부키는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쿠로는 세이지처럼 부족민 출신이 이그시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아해하고 세이지는 과거에 쓰러뜨린 모토스미타마의 테라를 섭취했다고 밝힙니다. 세이지의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은 쿠로는 바닥에 쓰러지고 피를 흘립니다. 모든 상황을 목격한 이부키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만 세이지는 이부키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능력을 사용해 그를 죽입니다. 이부키의 죽음으로 쿠로는 세이지에게 격분하여 세이지를 강하게 공격한 후 이부키의 시체를 가지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쿠로는 이부키의 시체와 함께 한 장소에 도착하여 시체를 땅에 눕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과 이부키의 심장을 바꾸는 의식을 치르고 그 결과 이부키는 손에 이상한 낙인이 생긴 채 부활합니다. 쿠로의 손에도 같은 낙인이 나타나고 이부키는 얼마 전에 죽었던 자신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이지는 쿠로를 찾아내고 쿠로가 이부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와 계약을 맺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이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쿠로와 이부키를 공격하지만 쿠로는 이부키와 함께 공격을 피합니다. 세이지와 쿠로의 싸움은 세이지가 자신의 능력으로 공중에서 쿠로를 제압한 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쿠로가 약하게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실을 이용해 세이지를 감전시키고 이부키는 손에 있는 문양을 이용해 쿠로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 에너지 증폭 덕분에 쿠로는 세이지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고 세이지는 감전되어 사망합니다. 세이지의 사망이 확인된 후 이부키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습니다. 다음날 이부키는 전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악몽을 꾼 후 침대에서 의식을 회복합니다. 방에서 나온 그는 쿠로와 그녀의 개가 날 것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몇 분 후 아카네가 집에 도착하여 쿠로가 이부키를 위해 셔츠를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어딘가에서 2명의 신원 미상의 인물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고 그중 여자는 평소와 다른 양의 테라를 감지합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상황을 조사하고 테라의 근원지를 찾아 추적하기로 합니다. 이부키의 아파트로 돌아와 쿠로와 다른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 쿠로는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부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힙니다. 쿠로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카네는 쿠로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가슴에 있는 심장을 꺼낸 흉터를 보여주자 매료된 듯 바라봅니다. 이부키의 가슴에도 같은 흉터가 있고 아카네는 그것을 보고 조금 당황합니다. 당시 무관심해 보였던 이부키는 일어난 모든 일이 쿠로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쿠로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앉고 아카네는 그에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간들이 테라 에너지를 빼앗기고 실험 대상 중 한 명이 마지막에 비명을 지릅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은 기계의 강도를 높였기에 실험 대상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한 남자에게 쿠로를 찾으라고 명령하고 곧 그녀를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날 아침 잠시 후 이부키는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이 이부키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곧 전화가 끊기고 쿠로는 물로 제대로 샤워를 했다는 사실에 들떠 샤워실에서 나옵니다. 몇 분 후 이부키는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고 이부키야와 아카네는 이부키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쿠로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부키와 함께 자서 유대감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자는 것에 대해 아카네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 때문에 그녀는 이부키의 집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밝힙니다. 같은 날 오후 이부키 쿠로 아카네는 기차 여행을 떠나고 쿠로는 신이 났습니다. 사실 쿠로는 처음으로 기차를 타 본 것이었고 달리는 기차에서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합니다. 기차 여행 후 세 사람은 옷가게에 들릅니다. 아카네는 쿠로에게 새 옷을 사주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옷을 입어본 후 쿠로는 옷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카네가 값을 지불합니다. 다시 기차 안에서 쿠로는 옷을 사준 아카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헬기에서 내렸던 여자는 차 안에 앉아 의심스러운 모토츠미타마로부터 강력한 테라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이부키는 집에 돌아온 지 몇 분 후 학교 준비를 하며 쿠로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아파트에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부키가 학교에 있는 동안 2명의 남자가 그의 집에 침입하여 상관인 히유를 위해 쿠로를 납치하려 합니다. 쿠로가 최근 이부키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녀는 싸울 힘을 잃고 남자들에게 쉽게 제압당합니다. 남자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는 쿠로를 보며 이부키는 수업 중에 어딘가에서 오는 통증을 느끼고 그 원인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쿠로는 개와 함께 집을 빠져나와 거리로 도망칩니다. 게다가 이부키는 학교에서 쿠로를 생각하며 그녀가 위험에 처했는지 걱정합니다. 잠시 후 이부키의 선생님이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도플리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부키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한편 쿠로에게는 이부키의 수건에서 그의 냄새를 맡고 학교로 돌아가 이부키가 있는 곳으로 쿠로를 안내합니다. 이부키는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은 그 시스템에 대한 우려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잠시 후 쿠로가 교실에 도착하고 쿠로는 선생님이 부족의 일원임을 밝힙니다. 처음에 이부키는 쿠로의 말을 믿지 않지만 선생님은 쿠로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쿠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쿠로를 쉽게 때리고 쿠로의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립니다. 이때 이부키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이부키는 소화기를 집어들고 선생님에게 내용물을 발사한 후 안개를 이용하여 쿠로와 함께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쿠로와 이부키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선생님이 그들을 따라잡고 쿠로는 이부키에게 자신과 싱크로하여 싸울 것을 간청합니다. 싱크로는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더 높은 수준의 힘을 얻는 의식입니다. 선생님은 쿠로가 이부키와 싱크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로와 싸우지만 이부키가 싱크로를 성공시키면서 실패합니다. 쿠로는 이때 능력을 되찾고 선생님을 흠씬 두들겨 팬 후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선생님을 물리친 쿠로는 개와 이부키와 함께 학교에서 도망칩니다. 그날 후에 아카네는 전화를 끊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건물 바로 앞에 전날 감지한 테라의 존재를 조사하기 위해 후퍼의 남성과 여성이 도착합니다. 초퍼의 남자 슈타이너는 아카네에게서 무언가 필요하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아카네의 손을 잡고 한동안 놓지 않고 초퍼의 여자 엑셀은 아카네가 지닌 테라의 힘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슈타이너가 아카네의 손을 계속 잡고 있어 불편해하는 아카네와 슈타이너 사이에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그러자 엑셀은 슈타이너의 딸인 척하며 슈타이너를 데리고 현장에서 아카네를 구해냅니다. 엑셀과 스타이너가 건물을 나온 후 채 앉아 아카네를 감시합니다. 곧 아카네가 퇴근하여 택시를 타자 스타이너는 운전색의 아카네를 따라가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이부키와 쿠로는 식당에 앉아있고 쿠로는 메뉴에서 무엇을 고를지 고민합니다. 몇 분 후 아카네가 식당에 도착하고 모두 음식을 주문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부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아카네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로는 과거 경찰과의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이부키에게 경찰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쿠로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카네에게 특별한 파르페를 주문할 수 있는지 묻고 아카네는 동의합니다. 이부키는 맞은편에 앉아 쿠로의 미친 행동에 지쳐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쿠로는 그들이 상대하는 인물이 자신의 오빠임을 밝힙니다. 또한 쿠로는 이부키를 노리는 자들이 오빠의 부하들이라고 확인합니다. 쿠로가 오빠와 싸우는데 동참하자고 이부키에게 제안하자 이부키는 화를 내며 쿠로를 이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쿠로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 엉망으로 만들고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부키의 분노는 식당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이부키는 그걸 눈치채고 진정합니다. 한편 슈타이너와 엑셀은 차에서 이부키와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슈타이너는 그들이 추적해온 테러의 배후가 쿠로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한편 이부키의 선생님은 어떤 표면에 누워있는 실험실에서 깨어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하유는 그날 쿠로에게 진 선생님에게 실망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선생님은 이부키와 함께 있는 사람이 쿠로라고 밝힙니다. 히유는 정보를 얻고 쿠로의 행방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선생님 목에 수술용 칼을 겨눕니다. 그는 심장이 아닌 다른 장기를 이용해 계약이 성립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에게 끔찍한 실험을 하려 합니다. 해질녘 대형 스크린 뒤의 인물 쿠라키는 상관인 유키와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유키와의 회의에서 쿠라키는 유키의 서명을 받기 위해 몇몇 서류를 전달합니다. 알고 보니 쿠라키는 유키의 도플갱어를 찾는 임무를 맡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키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쿠라키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유키의 도플갱어를 찾는 작업을 재개합니다. 쿠라키는 보안 영상에서 유키의 도플갱어를 찾고 그것은 아카네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쿠라키는 아카네를 영상에서 빼지만 영상 속 아카네 옆에 있던 이부키는 주목합니다. 그날 저녁 슈타이너와 엑셀은 차 안에서 이부키와 다른 이들을 감시합니다. 아카네가 건물에서 나오자 이부키는 아카네의 손을 잡고 쿠로와 함께 도망칩니다. 건물 안에서 쿠로와 아카네와 함께 감시당하고 있음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에게 포위당합니다. 남자 중 한 명이 히우에게 전화를 걸어 쿠로를 목격했다고 알립니다. 히우는 그 정보를 듣고 쿠로를 살려서 데려오라고 지시하며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히우의 지시를 받은 남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부하들과 함께 쿠로와 다른 이들을 공격합니다. 쿠로는 아직 힘을 완전히 얻지 못해서 이상한 기술에 공중에 떠 있고 남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쿠로를 공격합니다. 이어서 히우의 부하 중 한 명이 아카네를 자전거로 공격하려 하지만 스타이너가 막아서 아카네를 구합니다. 스타이너의 등장은 매우 위압적이었고 그는 히우의 부하들을 강하게 공격하여 퇴각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이부키와 다른 이들은 스타이너와 엑셀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부키는 스타이너와 엑셀이 자신과 쿠로가 맺은 계약처럼 계약에 묶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타이너와 엑셀이 처음에 이부키 일행을 감시했던 자들이었기에 이부키는 스타이너가 질문하려 하자 주먹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이부키의 행동으로 양팀의 결투가 시작되고 쿠로는 싸움에 매우 고무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 저녁 쿠로는 스타이너와 싸움을 시작하고 상대에게 공격을 가하려 합니다. 쿠로가 슈타이너에게 시도한 첫 공격은 실패하고 슈타이너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한편 엑셀은 구석에 앉아 슈타이너가 싸우는 동안 자신의 기기로 비디오 게임을 합니다. 쿠로와 슈타이너의 싸움은 쿠로가 슈타이너에게 일련의 주먹을 날리는 지점까지 이어지고 싸움을 끝내려는 듯한 강력한 어퍼컷을 슈타이너에게 날립니다. 처음에는 슈타이너가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균형을 유지하고 쿠로의 치명적인 주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때 엑셀은 슈타이너와 싱크로를 거부하며 슈타이너가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슈타이너가 쿠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쿠로에게 상황이 급박해지고 그 과정에서 쿠로를 쓰러뜨립니다. 슈타이너에게 여러 차례의 타격을 입는 쿠로를 멀리서 이부키가 지켜보고 있으며 쿠로와 싱크로하여 그녀의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부키와 쿠로가 싱크로한 후 엑셀은 그들의 테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몇 분간의 싸움 끝에 쿠로는 화가 나서 슈타이너를 향한 공격을 준비하고 손에 있는 문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슈타이너가 그녀에게 다가오자 쿠로는 슈타이너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슈타이너는 쓰러지며 전투는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쿠로가 슈타이너를 쓰러뜨린 기술은 과거 세이지가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익시드입니다. 곧 슈타이너는 쿠로의 공격에서 회복하고 일어서며 여전히 싸움에 대한 의지를 보입니다. 슈타이너와의 싸움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쿠로는 다시 한번 익시드를 사용하려 하지만 마법 방벽에 막혀 실패합니다. 그 방벽은 엑셀이 친 것이었고 쿠로는 그녀가 어떻게 그런 방벽을 만들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더 나아가 엑셀은 방벽을 해제하고 슈타이너에게 쿠로를 상대로 전력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엑셀은 슈타이너와 싱크로를 이루지만 이부키는 쿠로와 슈타이너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 모든 테라를 소모하여 쓰러집니다. 곧 슈타이너는 자신을 빠르게 복제하는 엑시드를 사용합니다. 그 후 그는 당시 약해진 쿠로에게 빠른 속도의 강력한 연타를 날립니다. 이를 목격한 이부키는 쿠로를 구하려 하지만 슈타이너의 속도 분신 중 하나에 의해 막힙니다. 슈타이너가 쿠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해 쓰러뜨리면서 전투는 끝이 납니다. 전투 후 엑셀의 바람에 따라 슈타이너는 힘을 해제합니다. 엑셀은 정보와 교환으로 아카네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날 밤 늦게 엑셀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부키의 집에 모였고 엑셀은 자신의 일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귀족은 유럽의 모토츠미타마 일족들의 연합이며 공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부키는 엑셀과 슈타이너가 일본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엑셀은 일본의 공존 균형이 비정상적이며 붕괴 직전이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또한 상관의 지시로 공존 균형 교란의 원인을 찾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슈타이너는 그들이 아카네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아카네는 자신이 이 상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슈타이너는 쿠로가 아카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카네의 테라 레벨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슈타이너는 약 8년 전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교란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슈타이너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부키는 사진 속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 이부키는 자신의 어머니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사진이 찍힌 당시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부키는 어머니의 죽음이 그림 속 모토스미타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엑셀과 스타이너는 이부키의 집을 떠나고 쿠로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엑셀과 스타이너가 집을 떠나기 직전 아카네는 그들에게 도와줘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엑셀은 아카네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길을 가는 동안 스타이너는 쿠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얼마 후 엑셀은 상관과 통화하여 그들이 찾던 공장을 발견했다고 알립니다. 그날 밤 늦게 쿠로는 이부키의 집에서 이부키를 만나 어머니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사진 속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오빠이며 자신은 그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쿠로는 오키나와에 가서 오빠를 물리치고 이부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쿠로는 이러한 상황에 이부키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다음날 후주 미카미는 한 집에서 노인을 돌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여러 사람을 죽이고 보상으로 노인의 약을 받습니다. 그녀의 고용주인 히우는 더 많은 약을 얻으려면 다음 임무를 서둘러 완료하라고 말합니다. 히우와 만난 후 미카미는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표적 쿠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컴퓨터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부키는 오키나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미카미에게 여행 계획을 말하지 말라고 쿠로에게 당부합니다. 미카미가 너무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나선 후 미카미는 이부키 뒤에 주차된 차에 타고 있다가 잠시 후 이부키 앞으로 차를 몰고 가서 차에서 내립니다. 미카미를 본 이부키는 그녀가 부족의 일원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눈치다. 미카미의 의도가 분명해지자 이부키는 쿠로를 넘겨줄 수 없어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도망치는 시도는 실패하고 미카미는 쉽게 그를 따라잡아 목을 조른다. 미카미가 이부키를 공중에 띄운 채 살펴보던 중 그의 어떤 점을 발견하고 놀란다. 한편 쿠로는 이부키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고 그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선다. 문 앞에서 아카네와 부딪히고 이부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 쿠로에게 전화가 오고 미카미는 이부키를 되찾기 위한 만남 장소를 지정한다. 그날 저녁 엑셀과 스타이너는 한 건물에서 부족의 일원들을 관찰하고 건물을 파괴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건물 급습 후 현장에는 많은 부족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슈타이너는 흡혈된 모토츠미, 타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수한 돌을 이용해 모토츠미 타마들의 테라를 흡수하여 더 많은 부족권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날 밤 늦게 미카미는 이부키를 데리고 집에 도착해 그를 집으로 들입니다. 미카미의 집에서 미카미는 이부키에게 차를 대접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 이부키는 미카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미카미가 긴코 일족이고 시시감이 일족으로부터 일을 받아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미카미는 이부키가 서브, 즉 자신의 도플갱어를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모토츠미카마와 서브 사이의 계약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미카미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다 자리를 뜨고 맙니다. 집안의 한 방에는 노인이 있고 미카미는 그에게로 향합니다. 그녀는 히우를 위해 일을 마친 후 받은 약을 그에게 줍니다. 고다카네가 미카미 집 입구에 도착하고 쿠로는 이부키를 구출합니다. 쿠로의 등장에 미카미는 노인을 두고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한편 쿠로는 이부키에게 도착하여 신이 납니다. 한편 이부키는
쿠로가 자신이 서브임을 밝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곧 미카미가 그곳에 도착하여 서브와 계약을 맺은 쿠로를 조롱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서브는 죽는다고 밝히고 그 말에 이부키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몇 분 후 노인 신고는 집 밖으로 나와 서브가 토모츠 미타마와 유대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미카미와 묶인 그는 원래 나이보다 훨씬 늙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30대라고 알려져 있지만 70대처럼 보입니다. 이부키와 쿠로가 신고의 상황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고 쿠로는 미카미의 계약자인 신고를 안타까워합니다. 그 후 미카미는 쿠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곧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쿠로는 아직 완전히 힘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카미를 간신히 따라갈 뿐입니다. 멀리서 전투를 지켜보던 이부키는 쿠로를 걱정하며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로는 다시 일어서서 미카미의 가슴에 밑에다 주먹을 냅니다. 그 결과 미카미는 쿠로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당황하지만 쿠로가 엑시드를 사용하여 미카미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신고는 약하고 죽음에 가까워졌지만 미미키에게 테라를 사용하여 쿠로와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쿠로와 미카미의 싸움이 계속되고 미카미는 엑시드를 사용하여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계약자들이 테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한 방에 승부를 내려 합니다. 결국 미카미는 쿠로를 쓰러뜨리고 심하게 때립니다. 쿠로는 땅에 쓰러진 채 엑시드를 사용할 기회를 노리다가 틈을 타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카미는 쓰러지지 않았고 쿠로는 미카미의 강력한 주먹을 맞고 대가를 치릅니다. 안타깝게도 미카미가 쿠로와 싸우는 동안 신고의 마지막 테라를 흡수하는 바람에 신고는 죽습니다. 신고의 죽음에 미카미는 깊은 슬픔에 잠겨 그의 시신을 껴안고 울먹입니다. 그날 밤 이부키는 아카네와 쿠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카네는 이부키의 오키나와 여행에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쿠로는 기뻐한다. 한편 차 안에서 아카네의 대화를 엿들은 토시로는 이부키의 오키나와 여행 계획을 히우에게 전화로 알린다. 토시로와 통화 중이던 히우는 연구소가 파괴되고 모든 부하들이 죽은 것을 발견한다. 엑셀과 그녀의 팀이 연구소에서 자행한 작전에 분노한 히우는 토시로에게 연구소 파괴범을 찾으라고 지시한다. 다음날 정체불명의 2명의 10대들이 양복을 입은 남자들로부터 도망친다. 한편 아카네 이부키 쿠로는 공항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부족권들을 발견한다. 아카네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난다. 차에서 내린 쿠로와 다른 이들은 부족권들이 이전에 보았던 10대들 야쿠모와 리아나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한다. 아카네가 야쿠모와 리아나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쿠로는 어쩐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 야쿠모는 공격 자세를 취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부족원들을 혼자서 물리쳐 이부키와 아카네를 놀라게 합니다. 야쿠모는 쿠로를 보고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쿠로가 공주라고 불린다는 사실에 이부키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알고 보니 쿠로는 야쿠모의 부족의 공주였고 야쿠모는 이를 확인합니다. 또한 야쿠모는 계약자 리아나와 계약을 맺은 모토츠 미타마입니다. 쿠로는 자신이 이부키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지만 야쿠모는 이부키에게서 작은 테라를 감지하고 놀랍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부키가 마스터 루트가 아닌 서브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챕니다. 계속해서 야쿠모는 리아나가 기온지 그룹으로부터 마스터 루트가 된 후 탈출했다고 밝힙니다. 야쿠모가 리아나가 기온지 그룹에서 탈출했다고 밝힌 사실에 이부키와 쿠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몇 분 후 아카네와 다른 사람들 야쿠모를 포함하여 공항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가는 도중 리아나는 기온지 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기온지 그룹은 다른 회사들을 관리하는 거대 기업이지만 리아나는 그들이 뒤에서 마스터 루트를 생산한다고 밝힙니다. 게다가 그녀는 회사가 마스터 루트를 통제하고 마스터 루트에게 숙소와 기타 사치품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회사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탈출했다고 덧붙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리아나가 기온지 그룹에서 탈출하려고 하자 부족의 일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당시에 현장에 있던 야쿠모가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렇게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차 안에서의 대화는 야쿠모가 쿠로의 오빠인 레이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쿠로가 레이신이 자신의 오빠임을 확인한 후 그녀는 이부쿠이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동의합니다. 공항에서 야쿠모, 리아나, 아카네는 한 곳에 앉아 점심을 먹고 이부키는 어딘가에서 쿠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로는 자신의 일족이 인간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순수한 땅에서 살았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 땅이 모든 모토스미 타마들의 고향이었다고 덧붙입니다. 몇 년 전 쿠로는 오빠와 함께 앉아 라이세키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땅은 거대한 라이세키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통해 엄청난 양의 테라가 흘러 들어옵니다. 어느 날 쿠로의 어머니는 꿈을 보는 의식을 치르고 의식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본 꿈에 대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날 야쿠모는 쿠로에게 달려가 레이신이 그들의 일족을 죽이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 정보를 받은 후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여 직접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빠 레이신을 만나러 가는 길에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고 그녀는 당황합니다. 곧 그녀는 오빠의 위치에 도착하여 어머니가 바위에 묶여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쿠로의 어머니의 죽음에 쿠로는 고통스러워하며 레이신에게 왜 어머니를 죽였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레이신은 저승으로 내려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며 자신을 막으려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현실로 돌아와 이부키는 쿠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레이신이 쿠로의 어머니를 왜 죽였는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히우가 그들의 위치에 도착하고 쿠로는 다소 공포에 질립니다. 히우는 인간을 납치하여 계약 관련 실험을 했기에 깨끗한 땅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그는 인간에게 모토츠미 타마스의 힘을 부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부족의 종말이 초래되었습니다. 여전히 공항에 있는 쿠로는 자신의 오빠의 위치를 요구하지만 히우는 그녀가 자신의 것이 된다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히우는 이부키 같은 자가 쿠로와 계약을 맺는 것은 죄라고 믿어 이부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쿠로는 이부키를 보호하기 위해 히우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쿠로는 약하기 때문에 히우를 간신히 따라가지만 이부키가 싸움 계획을 바꿉니다.